제가 지난주 당선됐잖아요. 근데 지금 저도 이 문제에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참 앞으로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중에 그래도 제 권위자가 이충문 박사님인데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못 봤어요. 그러고 나서 요즘에 이제 시사적인 게 많이 나오니까 신문 같은 거 쭉 봤더라도 딱 부러지게 이렇게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일기 때 이 말했던 거라든지 주변에 이 강요도 쓰는 거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대충 우리가 아웃라인은 그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안보단체로서 그런 취지로 한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주의가 있어요. 트럼프주의. 그럼 트럼프주의가 있으면 이재명주의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재명은 먹사이즘이라고 그러더라고. 먹사이즘. 그 나름대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런 거다. 그래서 트럼프이즘이 내 먹사이즘하고 같은 거다. 야 이렇게 말하더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영향력 인사들 그분들이 쭉 얘기한 거라든지 또 우리가 이분들하고 또 어떻게 접촉해야 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앞으로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이 이렇게 얽힐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국익 관련되는 이제 이슈를 한번 비벼보자 이런 겁니다. 네, 트럼프주의가 이겁니다. 그게 5가지인데 상식적으로 아시면 미국 우선주의, 이게 메가라 그럽니다. 메가 말은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여기서 배우면 되는 겁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보자라는 게 메가주의. 반세계화. 이 사람은 미국 우선이 첫 번째다 보니까 앞에 그 바이든하고 달라요 이제. 반환경, 반PC, 반이민. 이 반PC 그러면은 용어가 요즘 새로 나오는 용어예요. 저도 이번에 용어를 알았는데 반PC주의. 이게 PC라는 것은 뭐냐면 Political Correctness를 해가지고 아예 정의로움을 얘기하잖아요. 정치적 정의로움. 이게 좋은 용어인 줄 알았어요. 정치 좋은 용어.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수자들 있잖아. 이런 것도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트럼프는 이 기독교 사상을 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동성 이런 거 용서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피시주의, 참고로 이런 용어, 메가주의, 메가이즘, 반피시주의, 반이민. 그래서 이민도 이제 앞으로 철저히 통제할 겁니다. 앞으로 바이든 때하고 달라요. 한 번 더 주의 관련 인사들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그 파파로 사령관이 이런 얘기했어요. 작년 7월달에 앞으로 한국의 핵 참사함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고무적이었잖아요. 우리도 사실 이게 핵 잠수함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무슨 미사일 한번 쏘려고 그러면은 다 노출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닷속에 딱 같이 있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쏘면 되기 때문에 같은 핵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SLBM 이 핵 잠수함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크다.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물론 바이든 정부이지만은 한국의 핵 잠수함을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볼턴이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짓고 평양 갈 수도 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좀 갈라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 전에는 굉장히 영향이 있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해서 이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이번 폼페이오도 등용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등용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폼페이오가 너무 야망이 크던가 봐. 대통령 이런 얘기하니까 이번에 아예 충성파 위주로 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번엔 등장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실력 있는 분들이니까 이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기본적으로 같은 거 일기 때 주요 참모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우리를 봐서 친한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이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오늘 신문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누구냐면 피트 헤그세스 발탁했는데 44살밖에 안 돼요. 젊은 사람이죠. 우리 딸밖에 딸 나이더라고. 77년생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의 제한군인 회장을 했습니다. 제한군 회장. 그래서 이번은 또 군대를 위한 전설로 평생을 보낼 뿐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발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밀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국방부 장관 발탁설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엔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 사람들이니까 기본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 보면 한국 핵무장보다는 전술 핵배치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또 이분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핵무장하는 게 지금 아주 청신호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린지 올린 그래요. 이분은 일단 공화당이에요. 공화당 상원의원이고 이분은 정광훈 목사님은 대인 친분이 있어요. 그리고 상원의원 중에서 영향 있는 2인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앞으로 한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상원의원 첫 번째 뉴저지주에서 당선됐잖아요. 그죠? 빨개입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공화당에서 됐으니까 우리 한인으로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 잘 키워야 되겠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왈츠 안보 보좌관인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이제 트럼프를 하는 두뇌 역할을 하니까 마이크 왈츠 보좌관이 대중 강경파면서도 이 DMZ를 한번 DMZ 방문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북러 밀착 강화 시에 북한에 대한 제재 수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분도 마찬가지 이 트럼프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통한 평화 유축을 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평화라는 게 이재명식으로 해가지고 더러운 평화를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힘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막으려냐? 그러면은 준비하라라는 거잖아요. 베제티우스가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이 이분인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인데 이 왼쪽에 있는 분인데 자, 이분을 제가 잠시 이렇게 메모를 한번 읽어보면은 이분이 우리나라 저게 얼마 전에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방문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쪽 기독교 신자이면서. 네, 맞아요.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77년생이다. 아까 제가 나이를 착각했네. 이분이 77년생이에요. 그 다음에 개신교고 그 안상수 그분하고도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상수. 근데 이분이 영종도가 아니고 송도. 그러니까 트럼프는 영종도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은 송도에다가 투자를 한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상수가 시장에 다시 재선됐더라면 그 당시 아마 이분하고 깊은 교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재선에 실패하는 바람에 아마 송도 투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거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안상수도 교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가만히 얘기하는 거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제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요 전에 일기 때 그 부정선거 있었다고 믿고 있는 분 같아요. 우리로 봐서 좋지. 응?
이분이 마쿠 무슨 이게 강요들 막 이렇게 추천하고 하는 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기독교인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이 기독교 아까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또 이분이 이제 조용기 아니 저 순복음교회 어떤 간에 우리의 강점은 뭐냐면 일본어가 달리 일본은 기독교 이런 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독교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인간적인 친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게 강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 헤리티지 재단의 그 플러 연구센터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플러 회장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 한미일 모두 더 강력한 억제 조치를 합의해야 한다며 차기 미 행정부는 한미일 연합훈련 등 삼국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고 이러고 북한의 핵 역량 강화 북중러 협력에 따라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및 획기적인 수준의 억제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언들이 트럼프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는 분명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바이든은 그러잖아요. 전술핵 배치 이런 거 하지 마라.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확장 억제 전략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는 최소한 핵 전술핵 배치는 가능하겠다. 그리고 저 한 발 더 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현무까지도 우리가 개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 정도는 그 대신 좀 전략 핵은 아니더라도 전술핵 정도 우리가 가능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근거를 제가 대겠습니다. 자, 나중에 그래서 우리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은 제가 볼 때 크게 네 가지로 본 겁니다. 쭉 여러분들이 뭐 주장한 신문 나오는 거 쭉 보면은 이게 네 가지로 주장되는데 이제 방위비 문제입니다. 방위비. 자, 이제 트럼프는 뭐 100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뻥뻥 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주한미군 비용 부담은 한 50억 불입니다. 50억 불, 그러면 한 6조 원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은 5분의 1 정도, 1조 4천억대. 그리고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6년도까지 협상을 다 끝냈대요. 앞으로 8.3%까지가 우리가 이게 비용 부담하면서 지금 미리 이런 거 올 줄 알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걸 무효화시키려는 것 같아. 니네가 100% 부담하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듣고 나서 저는 아까 우리 저 김주환 대표님이 보니까 발표할 그 생각이 같았습니다. 저는 뭐 주고받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냐면 협상이야 이게 이렇게 했다래 가지고 니네 100%다 부담하라는 이런 게 아닙니다. 협상이 협상. 미국 사람은 무슨 협상 이러면 내가 널 이렇게 요구하면 너도 날 뭘 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상. 우리가 100%가 아니라 우리 국방 능력도 있고. 우리도 뭐 급격히 들 수는 없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 국방력에 맞춰서 우리가 그러면 현재 5분의 1 수준에서 그래 우리가 이제 뭐 5분의 2 수준으로 5분의 3 수준으로 능력에 맞춰서 협상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니네는 우리한테 뭐 줄 거야? 그 대신 확실한 근거를 갖고 들어밀어야지. 그냥 이 감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정확한 자료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를 봐서는 주한미군 전략적 가치 평가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미군이라는 게 그럼 우리나라를 말하는 대한민국을 말하기 위해서 니네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대중국 포위 전략에 따라서 한국에서 주둔하고 있는 것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니네가 또 부담해주고 왜 우리한테 다 부담하냐? 그러면 정확한 퍼센트는 어느 정도?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퍼센트 따져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연구소항은 이제 앞으로 아까도 저 김철 대표님 발표했지만은 뭐 선박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유지 보도 정비 이걸 MRO라고 표현합니다. Maintenance M이라는 게 메인터넌스 유지하는 거고 P라는 R이라는 것은 리페어 보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비 오버로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분야들 그다음에 항공기 수출 이런 걸 그럼 니네들이 우리한테 맡겨. 아까 지금 요즘에 하나 오션이 대박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오션이.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보면
이 촌수법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자체에서 배를 만들어야지 밖에 나가선 이 정비라든지 배를 만들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촌수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배 하나 만들려면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막 배를 지금 막 분함을 찍어내는데 미국은 이게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 해양, 이 바다를 지배해야 이제 그야말로 세계로 패권을 장악할 텐데 미국도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기서 파트너가 한국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게. 배는 우리가 만들어 줄게.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너네가 그 투자 관리법을 다 법을 개정해라. 그리고 당장 이 정비 같은 거 이런 건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얻어들이는 게 더 많으면은 이게 협상에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 뭐 설교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이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게 협상. 무슨 일 때 100%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주고받고 이런 협상이다. 그래서 현재 방위비 부담은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여기 1조 4천억인데 26년도가 1조 5천억까지 현재까지는 이렇게 협상이 된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협상 및 조율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동맹국 간의 신뢰를 계속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거를 문재인은 잘 못한 겁니다. 문재인은 협상하는 데서 우리 못 내줘. 그러니까 그럼 우리 철수할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거든. 국가 간에 있어서 뭐 감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주한미군이 100%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미동맹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 및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번에 하나오션 아주 이제 주가가 많이 이게 돈 좀 있으신 분이 여기다 투자를 좀 해보세요. 아마 돈 많이 벌 겁니다. 핵 개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전술핵 배치 협상이라든지 핵 개발을 통한 자체 핵무장이 가능할 것이냐. 현재 원자력 협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 이 족쇄 규정인데 11조고 13조인데 이거를 이제 협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협상을 통해서 이게 이제 수정이 되면 개정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농축 제철 및 핵 물질 협상 변경은 양자간 수행하는 고위급 협의에서 합의하고 우라늄은 235. 그러니까 이 원석을 천연 자연 우라늄석을 235라. 이 원석 동위 원석가 오직 20% 미만의 경우 한해 농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13조에 보면 협정에 따라 이전 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핵무기, 핵폭발 장치의 연구 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해서 이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아주 족쇄가 돼버린 거예요. 요걸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핵잠수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재래식 잠수함하고 핵잠수함.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면 한 3개월, 6개월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은 2, 3주 있으면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 이거 필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핵무기 제조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이론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공부해 보면은 자, 천연 우라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옐로우 케이크라 가지고 옐로우 케이크로 이렇게. 그러면 요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핵탄두라는 것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은 요거 형태고, 이거 프로톤은 요런 형태는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 우라늄 처리에서 원심 분류해서 고농축 우라늄에서 만드는 이런 것은 이제 우리로 봐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뭐 핵연료봉 뭐 이렇게 각자 결차가 하면은 이거는 노출되기가 돼요. 우리가 좀 은밀히 개발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현재까지 앞으로 핵 개발은 NCND 정책을 그러니까 NCND가 뭐냐면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그런 형태입니다. 이스라엘에 핵이 있습니까? 파키스탄 핵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거 공식적으로 우리는 핵이 있단 말 안 하는 겁니다. 핵이 있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하게 이걸 핵이라는 것을 대놓고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수를 통해서 만드는 게 있고 중수를 통해서 만드는 게 있는데 이 월성 4기 같은 게 여기에 진짜적으로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게 월성 4기에 여기서부터 핵무기 물질이 추출되기 시작했어요. 만약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딱 되자마자 제일 먼저 없앤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월성 이거부터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거 간첩이라는 게 그러세요. 우리가 이걸 여기서 은밀하게 빼놓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너 증거가 있냐고? 저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NCND 정도나 은밀하게. 그래서 고농축하고 프로톤 아까 이거 비교해 보면은 보세요. 고농축은 대규모 핵실은 불필요하다. 은폐호보 가능하다. 고폭실은 불필요하다. 핵실은 불필요하다. 그 대신 핵무기 제조 시에는 조금 양이 좀 많죠. 그 실현이었다. 우리 이런 정태가 좋잖아요, 그죠? 은밀하게 개발할 수 있는. 또 우리 국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국민 여론을 보면은 2022년도까지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70% 이상이 당연히 우리도 핵을 가질 겁니다. 이게 국민 여론입니다, 이게. 자, 여기 재미나지 않습니까? 지금 IAEA에서 제기한 핵물질 실험 6대 의혹. 이건 공개는 나갈 만한 공개는 아닌데 보세요. 2000년도에 1, 2월 때 우라늄 0.2g에 대한 시험 분리 실험을 했대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1882년도에는 4월 달에 수미리그램의 플루토늄 관련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금속 우라늄 150kg 생산을 미신고했어. 배째라 시기야 우리도. 배째 그럼 이거 지금 어디가 꼭 붙여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가 비밀이니까. 그 다음에 생산 시서 3건 미신고, 금속 우라늄 150kg, 134kg 변동 미신고, 프로토늄 실험 당시 핵연료병 젠처리 여부 표기 실수 뭐 이런 우리가 볼 때 전문 용어로 이해 못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도 그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 우리도 NCND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했나? 아까 말했죠. 그다음에 이제 자유통일입니다. 자, 자유통일. 우리 주변 국가가 우리 통일되는 걸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 일본, 중국, 러시아 원할까요? 안 할까요? 다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원치 않는다 이거. 일본은 이게 왜 이러냐면 외교 라인이 지금도 트럼프가 됐다 그러니까 온 가동을 해가지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인들, 트럼프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로 움직일 수 있는 단임 목소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 기독교인을 우리는 더 수월하게 접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를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 초청해서 만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런 라인이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미국 내 보수주의 기독교 단체 교류는 한국이 앞장. 지금은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을 결정적으로 보수주의 기독교 단체가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봐선 자 미국한테 그렇습니다. 저번에 트럼프가 우리 그 국회에 와가지고 한번 우리나라 와가지고 국회에서 발언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해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건국 과정을.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국 과정에서 미 기독교에서 교회도 줘주고 병원도 주고 고아원도 주고 학교 이렇게 된 대한민국이다. 그러니 정화 목사들 표현되려면 이제 중국으로 가라 해도 우리는 안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될 때까지 너네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는 이 정책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은 미국 영향야에서 통일국가.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야,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그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한테 불편하니까 우리 중립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도 중국하고 러시아도 크게 거부감이 없을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미국하고는 우리는 같은 기독교, 같은 문화권이고 또 우리를 건국해 줬으니까 통일까지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트럼프한테도. 그게 미국 국가에게도.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대포위 전략에 딱 맞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계속 자유를 얘기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것은 자유국가 의제로 한반도 자유통일과 선진국 재창조에 나서겠다는 결의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유통일에 대해서 이제 가까웠다는 그거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조 장군께서 계속 부르시는 거죠. 똑같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보 대화가 있었습니다. 67개 7개 국가인데 국제 대표를 참여했는데 이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북한 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자유통일 한반도 달성에 있다. 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통일 한반도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니 우리를 지지해 달라라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많은 참가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장관도 국방부 장관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전 생각보다 트럼프가 아까 볼턴은 북한을 제일 먼저 방문하고 뭐 북한에도 혹시 원산에도 호텔도 짓고 막 이런 거를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대북 강경책과 체제는 계속 강화 지속 유지될 것이다. 네. 비핵화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비핵화보다는 북한에 대한 것을 동결 쪽으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동결하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북한이 핵이 없으면 우리도 핵을 가질 명분이 없는데 북한을 핵을 동결을 한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핵을 위협을 가지고 있는 위협에 당하는 나라는 핵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갖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를 계속 강하면은 현재 이런 스타일로 나가면은 제가 정부를 한번 그 말씀했는데 시간 싸움이 아니겠느냐. 북한이 먼저 붕괴되느냐, 이쪽에서 우리 남쪽에서 주사파이 해가지고 우리가 붕괴되느냐. 이제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했지만은 이 북한 먼저 붕괴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안보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 상황이 발생 가능하다. 그래서 또 너무 청사진 좋게만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복잡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슈를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한 한국 중심의 통일 시 과연 대중국 포위 전략에 미국에도 우리가 기여한다. 우리는 계속 이걸 밀고 나가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것은 미국의 절대적인 필요가 하다. 미국의 지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합참대에 있을 때 그 민군 작전 교관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 우리가 3파선 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10월 1일 날 평양을 탈환했습니다. 초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 통일에 이제 만세 그랬어요. 웬걸 미군이 미 군정에서 함경도 도지사 임명, 평양도 시장 임명, 미국 사람이 다 임명한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이 통일됐으니까 막 도지사도 임명하고 막 했는데 웬걸 미국 사람하고 겹친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은 하나의 나라다 이겁니다. 나라를 우리가 점령한 거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따라서 우리 작전 이렇게 올라온 거지 너네가 점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우리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으면 대치돼서 금세 우리는 통일되는 걸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북한 안에 나라를 보는 거예요. 나라를. 그 나라를 거기 점령했으면 군종을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 책임이니까 이제 나라는 나라 니네들 책임지는. 옛날에는 경찰 국가로 했는데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니네 나라 니네들 책임지라니까 우리를 봐서 핵보이시가 더 가까웠다. 보호무역, 철저한 보호무역인 것 같아요. 왜냐 앞으로 중국산에다 관세를 막 때린다는 겁니다. 반도체 부분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어렵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고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선박 뭐 이런 거 지금 보니까 현대전에는 웃고 있다는 사진이 막 나오더라고. 그 사장이 회장이. 그러면 우리한테는 지금 이런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주둔국 전액 부대미라 했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주한미군은 지속 주둔하는 걸 원한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아까 말씀드린 건 주둔 분담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이니까 너무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죠? 주고받는 거니까. 그래서 맺는 말입니다. 이 협상의 원칙을 중시해야 된다. 협상. 이게 제로송 게임, 정치에서 제로송 게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제로송. 하나가 죽거나 하나 사는 거 이런 게 아니다. 이 국가 간에는 주고받는, 우리 같은 자유체제 시장경제라는 국가에서는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나라라는 것도 하나의 그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신뢰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이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베 이런 사람 벌써 금세 가서 막 골프 치고 막 하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벌써 골프 막 배우는 게 신뢰도를 쌓아야 되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가 더 앞장설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기독교 문화다 보니까 더 우리가 신뢰를 쌓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국 과정에서 미국 역할을 계속 우리는 강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제가 사진을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등용이 안 됐기 때문에 패싱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 다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상원이면 뭐 100명을 만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사님대로 이렇게 하지만은 또 다른 쪽에서도 아마 정부 측에서도 이렇게 뭐 포페라든지 아까 말한 트로프 주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계속 지원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